한반도체 전력의 역설. 앞서 원전과 송전탑, 용소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남은 이미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계는 절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남의 유일한 원전 한빛 원자력 발전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전국 5개 단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리, 울산의 세울, 경북의 월성과 한울, 그리고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빛 원전은 198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대급 원전 중 하나이며 국내 원전 중 유일하게 서해안, 즉 전라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영광군민과 정부 간의 오랜 협의를 거쳐 국가에너지정책과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공적 가치가 맞물려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남에 이미 원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력 자금률 213%. 그런데 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까? 전남의 전력 자금률은 약 213%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쓰는 전력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전력이 넘쳐나는데 반도체 공장 하나 못 돌리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세 가지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 반도체 공정은 단순히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24시간 끈기 없는 초고품질 전력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전압이나 주파수가 짧게라도 흔들리면 진행 중이었던 웨이퍼 수천 장이 폐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의 높은 전력 자금률은 상당 부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발전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출렁이는 간헐성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 폐비 요구하는 고도의 안정성을 이 발전 구조만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함정, 생산은 많은데 보낼 길이 없다. 전남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를 공장까지 실어 나를 송정망이 충분치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생산한 전기를 다 보낼 곳이 없어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 문제가 이미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금의 213%는 남아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에 가깝지 언제든 꽂아 쓸 수 있는 고품질 전력이 넘쳐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규모. 계획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팹 여러 기로 정상 가동될 경우 업계에서는 약 6.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원전 4기에서 5기가 만들어내는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금 있는 송전망을 새로 깔거나 대폭 보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십조 원의 비용과 함께 수년간의 주민 갈등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조차
송전망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이 전혀 없는 지역에 이만한 전력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남의 213%라는 숫자는 반도체 공장에 바로 꽂을 수 있는 전력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갈 곳을 잃고 벌어지는 전력이 많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건설 정부도 못 이기는 지역 수용성의 벽. 전력만큼 중요한 것이 용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한 차례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14곳의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고,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 동복천댐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 주체와 이유,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침해, 재산권 제한, 이주 문제, 공동체 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환경단체 역시 댐 건설이 근본적인 기후 대응책이 되기 어렵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비용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가 국심했던 전남 하순 동복천댐, 순천 옥천댐 등 일부 후보지는 결국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책 사업이라도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탄강댐이나 동강댐 사례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얻지 못한 대규모 국제사업이 결국 백지화되거나 오랜 사회적 소모전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력은 양은 넘치지만 질과 송전망이 없고, 용수는 확보를 위한 댐 건설조차 지역 수용성의 벽에 부딪혀 정부 의지만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이미 인프라와 협력망이 갖춰진 수도권조차 송전망 보강과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력, 용수, 생태계가 모두 밑바닥부터 새로 구축돼야 하는 제로 베이스 지역에 수십조 원의 비용을 서둘러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정치적 속도만 앞세워 이 문제를 밀어붙일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도 정작 효율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국가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